네, 12월 27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남은 5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영민 매니저님께서 세워주셨던 5장 레시피가 너무 딱딱 들어맞아서 네. 오늘도 지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과연 오늘은 5장 레시피 어떻게 세워오셨을까? 대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오늘 장에서 지수는 약간 뭐 코스피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역시나 또 잘 가고 있어요.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침에 제가 딱 이런 얘기를 짚어드렸어요. 오늘이 이제 배당락일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되면서 50억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제까지 다 주식을 이제 매도하셨고 오늘 이제 배당락이 되면서 다시 이제 주식을 담는 과정에서 코스피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상당히 좀 강하게 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네. 오늘은 외국인들조차도 코스닥 시장에 강한 이제 배팅이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틀간의 이제 짧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반등의 주역도 제약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산타랠리 얘기 말씀드리면서 주식 비중을 절대 줄이시면 맞아요,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는데 제가 딱딱 이렇게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죄다 52주 신고가 내지는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리뷰도 해드릴 거고 새로운 종목들도 이제 추천드릴 건데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 특집으로 제가 리뷰 특집이요? 종목부터 추천 종목까지 죄다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깔아놨는데 한미반도체도 잊어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한 HBM 관련주들 쪽으로도 네. 수급이 빠르게 지금 순환매되고 있다라는 거. 연말에 어쨌든 오늘하고 이제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루만 해도 이 주식시장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오늘 내일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시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탁벅스 이 시간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보자라고 정말 몇 번이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그만큼 제약 바이오 특집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을 키워드로 정리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또 잠시 후에 지금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했던 종목들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더 가져가 볼지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뭐 다들 짐작하셨다시피 오늘은 뭐 이 종목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어제는 레고캠바이오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급등이 나왔고 네. 오늘은 한올바이오 파마가 직전 고점 넘고 사상 최고가까지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장중에 20% 넘는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약 개발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강한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포스코 DX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어제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 코스닥 시장의 하락의 원흉이 양극재 종목들이었거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캠 퓨처엠이나 포스코 네.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되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유독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DX만 혼자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올해 포스코 DX가 연초 대비하면 거의 12배 이상 지금 급등이 나온 상태거든요. 네. 시총도 지금 10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포스코 DX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이제 추진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최근 상승에 가장 결정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전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 LNF도 지금 이전 상장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코 DX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뭐 당연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HLB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없어진 자리에 제약바이오 시총 1위 기업이거든요. HLB도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수급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되면서 포스코 DX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이게 또 하나의 작은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HBM이라는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방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지금 이제 또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제 진짜 제약바이오가 가나보다 싶어가지고 다들 이제 제약바이오만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점심시간 이후에 보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 갑자기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장중에 거의 한 7%, 8%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62,300원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네요. 어제 아침에 한미 반도체가 8%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저점 대비하면은 지금 이틀 만에 15% 넘는 이제 급반등세가 나타나면서 한미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전체적으로 HBM 관련된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서고 있다라는 것도 절대 여러분들이 좀 잊어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오늘 같은 장에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조용히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좀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시장 순환매 사이클이 진행될 때 연초에 또 아주 기분 좋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요약을 해봤고요. 그럼 남은 5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아까 제약 바이오 특집이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오늘 5장 레시피도 제약 바이오 쪽일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HBM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약 바이오로 이제 직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살 종목이 널렸습니다. 그리고 웃음, 요게 이제 웃음이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를 보면 네. 시장의 레벨보다도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이 막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리뷰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해드리고 소개해드릴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도 두 종목 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뭐 살 종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널렸다라고 하시니까 궁금한데 잠시 후 후속주 저희가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두 가지 다 제약 바이오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10월 26일에 편입했던 한올 바이오 파마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20% 넘게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 한번 뚫어줬습니다. 네. 수익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무려 3종목이나 수익 실현을 하고 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한올바이오 파마거든요. 네네. 수익 실현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정말 지겹도록 저 사람은 도대체 한올바이오 파마를 왜 저렇게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이뮤노반트 얘기를 끊임없이 해드리면서 네. 사실상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8조 원을 넘어가고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제 겨우 2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지난 12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께 아무리 강조를 해드려도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이게 지겨워가지고 사실 이게 진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지난주 후반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시세가 지금 대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점에서 이제 공략하신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20% 정도는 이제 수익이 나셨을 거기 때문에 뭐 네.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분출될 때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이 될 때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종근당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이전 관련된 이제 빅딜이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 만들고 그 이후부터 계속 눌림목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50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세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일정 부분 차익을 좀 챙기신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이제 눌림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추세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부분들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만에 지금 수익을 실현해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봐도 괜찮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12월 21일 지난주에 편입했던 펩트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비만 치료제로 올 한 해 가장 뭐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몇 번 편입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재공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또 10%대 수익권에 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펩트론도 우리 영민한 투자 정말 효자 종목 중에 하나죠. 맞아요. 몇 들어갈 번이고 때마다 했어요. 맞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수익이 나고 또 펩트론하고 묶어서 인벤티지랩 조금 전에 뭐 종목 상담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약물 지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도 제형 변경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이제 이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씩 내 복부에다가 주사를 찔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노보 노디스크 이제 위고비라든지 일라이릴레이 마운자로 같은 건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주사를 맞는 걸로 제형 변경이 좀 돼서 약물 지속을 더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GLP-1 유사체의 이제 반감기를 늘리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그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펩트론은 아직까지도 기술 이전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남아있는 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지난 9월 달에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나서 꾸준하게 이제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거의 뭐 한 5개월 이상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은 상태여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종근당, 한올바이오, 파마, 레고캠바이오 다 50일 신고가 내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45,000원짜리 이 고점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는 시세가 분명히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벌써 뭐 지난주 21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영업일 기준으로는 한 3, 4일 정도 지난 건데 12%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요 종목은 4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펩트론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약 바이오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한올 바이오 파마로 수익을 좀 얻으신 분들은 후속주로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준비해온 후속주 한올바이오 파마와 그리고 최근에 빅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근당,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신약개발 모멘텀이 있었고 특히 어저께 레고캠바이오 2조 2천억 원짜리 이제 기술 이전이 나왔잖아요. 네.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강한 모멘텀은 기술 이전이다. 그래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53,200원 현재가로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제가 하반기 내내 정말 여러분들께 지겹도록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오고 나면 이제 세론 뉴스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단기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1월 달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정받는 패턴들을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벌써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완전히 좀 다르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규모가 한미약품이 과거 2015년에 사노피 쪽으로 기술 이전을 했던 5조 원짜리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4조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기술 이전이고 그 다음이 어저께 레고캠 바이오가 2조 2천억 원 정도의 이제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기술 이전 역사가 2015년부터 시작됐으면 이제는 내년이 이제 2024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위상이 정말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많은 빅파마들, 뭐 얀센을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과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1차 치료제 시장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걸 단순히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논리로 보시면은 많은 종목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전혀 관계없는 기업들이 지금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거의 한 10년 만에 제2의 도약기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구조적인 성장기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계약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갖고 있는 후보 물질들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지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보로노이가 기술적으로 보면 8월, 9월 달에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나서 호재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저점 만들고 나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치고 지난주 후반에 이 박스권 상단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로노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로노믹스라고 하는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제가 AI 신약 개발 플랫폼 외에도 이 기업은 신약 후보 물질까지도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미국의 오릭사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VRN07 같은 경우에는 EGFR 앱손 20과 관련된 이제 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후보 물질 VRN11 같은 경우에는 타그리소가 지금 폐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지금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그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EGFR C797S라고 하는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표적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EGFR 앱손 20, EGFR C797S 이런 것들이 결국 유전자 변이에 대한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기술 개발이 이제 빠르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통해서 AI 플랫폼을 통해서 발굴한 후보 물질을 임상 단계로 진입을 해놓고 그 진입을 한 걸 기술 이전까지 지금 체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지금 이제 겨우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를 조금 수정할게요. 6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이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체 파이프라인 보유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보로노이를 오늘 첫 번째 후속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68,400원의 툴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 번 영민한 투자 시간에 언급을 좀 드렸었던 기업인데 맞아요. 최근에 중요한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FDA에서 드디어 이제 유전자 치료제 2건을 연속적으로 이제 승인을 했거든요. 엑사셀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로포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2건 중에 엑사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엑사셀의 경우에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이제 적용된 신약 후보 물질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툴젠의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제 탄력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유전자를 직접 수정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투약을 해서 치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꿈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유전자 치료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킴리아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많이 해드렸었고 CAR-T 치료제, CAR-NK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가위 기술 이런 것들이 유전자 변형 내지는 유전자 치료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사태 이후에 이 유전자 치료 시장 자체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규제들에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많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면 임상 자체부터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이제 규제에 발목이 좀 잡히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이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히 큰 성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툴젠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큐로셀 같은 기업들, 암발셀과 같은 이런 이제 유전자 치료제, CAR-T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처럼 이런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자동화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툴젠은 특허 소송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금 변동성이 이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특허 소송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이제 지배력은 저는 확고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제 만든 요 정도 구간에서는 뭐 툴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전혀 상관없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플랫폼 기술에 대한 가치를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아직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에 특허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흔들렸죠. 요 흔들린 구간이 바닥이 이제 6만 원 자리에서 딱 지지가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에 이제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전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흐름을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1차 목표 가격은 7만 6천 원 정도 잡아드리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전고점 8만 원을 한번 뛰어넘는 시세도 충분히 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니까요. 1차 목표가 7만 6천 원, 중기 관점으로는 한 8만 5천 원 정도 가격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후속주 툴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7만 6천 원으로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8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이 특별하게도 수요일인데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원래는 수요일 날 무료 방송을 안 하는 날인데 네. 이제 올해 마지막 무료 공개 방송을 오늘 좀 스팟으로 진행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새해 인사도 좀 드릴 겸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 제가 말을 정말 빨리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놓치셔는 안 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오늘 탑픽 종목들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오래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짧게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 내일 오후장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